자, 1월 8일 집중관리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집중관리반을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진행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유를 설명드리면 제가 오늘 강의를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그랬더니 타이핑하고 PPT 만들고 녹화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녹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시간이 6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자, 하루 강의를 만드는데 6시간이 걸리면 이걸 일주일 내내 제가 작업을 하면 다른 강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집중관리반을 진행할 자료를 몇 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데 나중에 그 자료가 떨어지고 나면 자료까지 찾아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강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날을 한번 만들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제는 제 강의를 업로드해 주시는 분, 담당하시는 분들이 쉬는 날 제가 이제 쉬려고 했는데 자 봤더니 그분이 일주일에 이틀을 쉬시는데 이틀 연속 쉬세요. 자, 그러면 집중관리반을 이틀 연속 쉬는 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쉬실 때는 다른 분한테 부탁하는 걸로 하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해요. 자, 쉬는 날을 딱 정해놓으면 틀에 박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첫날, 둘째 날 드린 문제가 거의 일단락이 돼요. 자,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 그런 단계에 맞춰서 아마 3, 4일 정도가 그 주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길면 3, 4, 5일까지 갈 수 있고요. 짧으면 3일. 자, 그래서 3, 4, 5일 정도 주기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다고 생각이 싶을 때 하루를 쉬고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쉬는 동안 제가 또 다른 강의도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둘째 날 드린 문제가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오늘까지 강의하고 내일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진행하고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죠. 자, 우리 이번 시간의 주제는 우리 로그 미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곱하기가 많은 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것. 자, 첫날 드린 문제에다가 네 문제를 추가해서 어제 드린 문제죠. 저 문제를 풀어보죠. 자, 로그 미분의 방법은 간단해요. f의 미분은 f를 그대로 쓰고 거기다 f의 로그 붙인 다음에 미분한 걸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로그 미분을 한 번 미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지식도 필요 없어요. 다만 이 요령만 익히면 돼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 로그 미분은 미분 계수를 구할 때 도움이 된다. 편리하다. 도함수를 구할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괜히 도함수를 구하는데 로그 미분을 쓰겠다? 그러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자, 시작을 해보죠. 자, 제가 문제를 좀 복잡한 함수를 드렸어요. 스몰 f가 이렇게 곱하기가 많이 있는 함수예요. 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죠? 0에서의 함수값을 구하고 f0을 구했더니 자연대수 2네요. 그 다음에 0에서의 미분계수는 일단 f0을 그대로 써요. 자연대 2를 쓰고 그 다음 여기 이 계산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계산을 우리가 하는 건데 잊지 말아야 될 건 여기 써드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려면 뭔가 여러분이 볼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명할 때 위한 필기일 뿐이지 절대로 여러분은 써서는 안 돼요. 자, 저걸 쓰는 건 로그 미분의 장점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빠르게 계산하고 싶은 건데 저 쓰는 동안 시간 다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거는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건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또 하나 제가 드린 필기를 여러분이 적어서 기록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풀이해 드릴 거거든요. 저거 기록하면 안 돼요. 수학은 암기가 아니고 며칠 있다가 한 3, 4일 있다가 여러분이 이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되는데 풀이를 적어놓고 읽고 또 읽으면 풀이를 암기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돼요. 풀어보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한 3일이나 4일 있다가 그때 또 풀어보는 거예요. 자,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이제 이건 적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봐드리죠. 자, 먼저 연습장에는 F0 계산했죠? 2를 자연수 2를 써요. F0 쓰고 괄호 쓴 다음에 로그를 붙여서 미분할 거예요. 로그는 곱하기가 더하기로 되기 때문에 저 함수에 곱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나눠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자, 이제 로그를 붙였다고 생각하면 이게 전부 다 더하기로 나눠져요. 그래서 로그를 붙이면 자, 첫 번째 부분이 요만큼의 로그 붙이면 뭐 나오죠? 3 곱하기 로그 x 플러스 1. 두 번째 부분은 자, 로그랑 자연지수함수 역함수죠? x제곱 플러스 1.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이 2 곱하기 로그 x 마이너스 1이에요. 저걸 미분해서 x에 0 집어넣겠다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미리 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미분할 때는 따로따로 미분할 거거든요. 따로 미분할 거기 때문에 저거 적어둘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자연대비를 딱 적어놓고 괄호 열고, 자, 나는 로그를 붙였어요. 얘는 나중에 계산할 거예요. 보지도 마세요. 내 눈에는 저거만 보이는 거예요. 로그 x 플러스 1의 세제곱. 로그의 성질 때문에 3 곱하기 로그 x 플러스 1. 미분하면 3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x에 0 집어넣으니까 3 곱하기 0 더하기 1분의 1. 얘를 적는 거예요. 자, 얘도 설명을 위해서 적은 거예요. 자, 3 곱하기 0 더하기 1분의 1, 3이죠. 여러분 연습장에는 여기다 뭐라고 쓸 거예요? 3이라고 쓰는 거예요. 3. 자, 이 뒤는 이제 계산할 필요 없어요. 자, 이거 설명하려고 쓴 거지 이것만 미분하자 거든요. 쓸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단계. 자, 첫 번째 봤으니까 이제 뭐를 볼 거예요? 두 번째를 볼 거예요. 이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로그 붙였어요. 우리 눈에 뭐로 보이죠? x제곱 플러스 1. 미분하면 2x인데 x에 뭘 집어넣을 건가요? 0 집어넣을 거죠? 0. 보나마나 여긴 0이에요. 자, 설명하려고 2 곱하기 2x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1 미분하면 2x다. x에 0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0이다. 설명하려고 쓴 것이지 제가 문제를 푼다면 그냥 저건 0이에요. 아예 그리고 아예 안 써요. 뭐로 써요? 이 0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어디 볼 차례죠? 얘를 볼 차례죠.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x 플러스 1. 미분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0 빼기 1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2. 5예요. 5배의 자연대수. 끝. 자, 제가 설명하려고 시간을 오래 끌어서 그렇지 설명 없이 이렇게 계산했다면 계산하는데 몇 초 안 걸릴 거예요. 그 몇 초 안 걸리는 계산을 이런 거 쓰려고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죠. 이 계산 과정 필요 없는 거거든요. 답안지 쓸 필요 없는 거거든요. 바로 계산하는 훈련을 해주면 돼요. 자, 설명은 다 끝났어요. 남은 건 여러분의 훈련이에요. 연습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쓰지 않고 함수의 식을 보고서 바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것도 길죠? 그냥 짧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요게 여러분이 하는 연습이 돼야 돼요. 자, 2번을 봅시다. 2번도 1번이랑 함수가 똑같아요. 다만 점만 0에서 2로 바꾼 거죠. 자, 먼저 뭐 해야 돼요? F2를 계산합시다. 3의 세제곱 곱하기 2의 5승. 자, 이거 그대로 써요. 이건 안 쓸 거예요. 자, 이제 이거 아예 지워버리죠. 자, 그 다음에 로그 붙였어요. 미분할 거예요. 얘는 일단 보지 마세요. 3 로그 x 플러스 1의 미분에 x에 2 집어넣을 거니까 3 곱하기 2 더하기 1분의 1. 이걸 쓰는 거예요. 3 곱하기 3분의 1, 1이네요. 이것도 암산이 바로 되시는 분들은, 자, 암산이 바로 되시는 분들은 그럼 바로 1 쓰면 돼요. 자, 그 다음 뭘 볼 거예요? 이건 이제 안 볼 거예요. 둘 볼 거예요. x제곱 플러스 1로 보이죠? 미분하면 2x인데 x에 2 집어넣네요. 그렇죠? 그래서 2 곱하기 4. 이 자리는 4.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x 플러스 1이에요.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2 곱하기 2 빼기 1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만 해주면 돼요. 자, 더 이상 제가 설명할 게 다 없어요. 그 뒤에 문제 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함수가 좀 더 복잡해지고 사인, 코사인 들어가고 등등이 들어갈 뿐이죠. 자, 3번. 여기 코사인이 들어갔으니까 더 복잡해지긴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린 빠르게 계산하는 게 목표예요. F'0을 계산하는 게 목표니까 F0을 계산했어요. 3의 4제곱분의 1이네요. 자, F'0은 자, 3의 4제곱분의 1 써놓고, 자, 이제 이거 안 적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제 보겠어요. 역시 이제 여기 다 지워요. 볼 필요 없어요. 로그 붙었네요. 3 곱하기 1 맞죠? 3 곱하기 0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나요? 로그 붙여서 미분하면, 로그 붙여 미분하면 3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고 x에 0 들어갔으니까 3 바로 보여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웠어요. 로그 붙이니까 x 세제곱인데 미분한 다음에 0 집어넣죠. 보나마나 0. 계산할 필요 없어요. 0이에요. 0인 걸 뭐하러 열일을 계산해요. 보나마나 0.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맞죠?
자, 이건 딱 보여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x 0 들어가니까. 자, 코사인 로그 코사인 6분의 파이 x예요. 따라서 코사인 6분의 파이 x 분의 코사인의 미분 사인 6분의 파이 x 곱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제는 x 0 집어넣을 거죠? 따라서 분자가 0이에요. 사인 0이잖아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썼지만 저는 이거 문제 풀 때 그냥 보자마자 0일 거예요. 안 써요. 그러면 빨리 계산이 되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화면을 천천히 넘겨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시면서 따라와도 되고요. 무시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계산하셔도 돼요. 자, 화면을 천천히 넘길 테니까 일시 멈춤을 하시면서 잠깐 보면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3번 다음에 5번이 함수가 3번하고 똑같거든요. 5번으로 먼저 갈 거예요. 자, 5번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것 F2를 구하고 자, 이제 이 자리는 볼 필요가 없는 자리고요. 자, F2 써준 다음에 그 다음 여기를 내가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느냐. 자, 사인 코사인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져요. 하지만 이것만 여러분이 눈으로 할 수 있으면 다 된 거예요. 6번 자, 함수를 5개를 곱했네요. 4개군요. 마이너스 1에서 구하니까 F-1 구하고 자, 이제 똑같죠. F'-1은 F-1을 그대로 써주고 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할 건 뭐라고요? 이거를 함수의 식을 보고서 여기서 이렇게 미분하는 식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것만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 돼요. 자, 빠르게 진행하겠어요. 6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나중에 보시면 될 거고요. 7번 8번은 숫자가 커요. 그렇죠? 자, 우리는 여기까지 구하면 충분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굳이 이런 거 구할 필요 없어요. 잠깐만요. 어딘가 계산이 맞군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2의 9승 곱하기 5의 제곱이지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이제 풀어보고 이 풀이를 계속 보시면 안 돼요. 어차피 같은 문제 풀이를 뭐하러 또 봐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한 3, 4일 지난 정도 후에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세요. 자, 풀었을 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로그미분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제 방법은 익힌 거예요. 남은 건 뭐만 남은 거죠? 연습만 남은 거예요. 연습만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할 시간을 좀 드리고요. 3, 4일 후에 이제 로그미분법이 여러분이 방법은 알게 되었다면 그때 이제 이계미분계수를 어떻게 할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이계미분계수는 선택이다. 굳이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 곱셈이 많은 함수를 2번 이상 미분시키는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예요. 절대 확률이 높지 않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선택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좀 외워야 될 게 좀 생겨요. 로그 미분의 일계 미분계수는 암기할 게 거의 없죠. 이건 암기를 조금 해야 돼요. 자, 그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제 드린 문제예요. 제가 적분 문제를 드렸어요. 자, 이제 곧 우리 미적분학 적분으로도 문제가 들어갈 건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고 하겠어요. 부정적분을 계산하시오. 저 말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원시함수를 구하시오예요. 자, 그런데 이미 이 세상이 저걸 부정적분을 구하시오란 말로 통일이 돼버렸어요. 상식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자, 이유가 뭘까요? 부정적분과 원시함수가 표현이 다른 뜻이죠, 원래. 그런데 같은 경우를 대부분 일반인들은 보게 되니까 같게 써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말로 써버리는 거예요. 자, 뭐죠? 부정적분은 이 왼쪽이 부정적분이에요. F를 적분하라는데 적분 구간을 정하지 않았다 뜻이에요. 부정, 아니부, 정할정. 정하지 않았다요. 자, 여기 X가 편하죠. 적분 구간이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라는 뜻이에요. 부정적분. 정적분, 적분 구간이 정해진 적분이에요. 자, 이게 부정적분이에요. 자, 이 왼쪽은 무엇이죠? 리만 적분만 가능하면 다 존재해요. 자, 오른쪽 기호는 비슷해요. 하지만 뜻이 달라요.
오른쪽의 뜻은 뭐죠? 미분에서 스몰 f가 되는 함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원시함수, 역도함수. 자, 원시함수란 말보다는 역도함수가 더 딱 와닿는 표현이죠. 역도함수의 기호예요. 미분에서 스몰 f가 되는 함수를 구하시오. 자, 그런데 스몰 f가 연속이라면 쟤네 둘이 일치해요. 저 부정적분이 원시함수 더하기 상수배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일치해요. 무엇에 의해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자,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불연속이지만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를 보게 될 거예요. 해석학을 공부하게 되면. 심지어 불연속점이 무한히 많은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때는 부정적분과 원시함수는 관계가 없어요. 달라요. 분명히 부정적분과 원시함수가 다른 예를 우리는 보게 될 건데, 자, 현재 우리의 상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반인들의 상식은 부정적분과 원시함수가 같다로 되어 있어요. 자, 수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수학을 강의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수학을 강의하는 선생님들, 유명한 학원의 선생님들이 공대 선생님들, 뭐 이런 선생님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강의하다가 이렇게 망쳐버렸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못 고쳐. 굳어졌기 때문에.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신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 용어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괜히 이상한 선생님 되버려요. 우리 선생님 이상해. 이상한 말해. 이런 말 듣거든요. 여러분만 알고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사실 풀어드렸어요. 어제 문제를 드렸죠. 문제를 드리기 전에 문제를 풀어드리고 문제를 드린 거예요. 전에 적분 얘기 안 한 것 같죠? 자, 전에 원시함수 얘기 안 한 것 같죠? 하지만 해드렸어요. 바로 뭐죠? 로그 미분법. 자, 우리가 미분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은 뒤집으면 역도함수 규칙이에요. 그래서 로그 f의 절대값을 미분하면 f분의 f'이다. f분의 f'의 역도함수는 로그 f의 절대값이다.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풀이는 다 해드린 건데 다만 그 풀이를 이렇게 써드리지 않았을 뿐이죠. 그냥 똑같은 동치인 표현이에요. 로그 f의 절대값 미분하면 f분의 f'이다. 그걸 가지고 로그 미분을 만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그냥 다 끝난 거예요. 1번 탄젠트 x의 원시함수는, 탄젠트 x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자, 요 형태에 맞춰야 되죠. 그래서 코사인분의 마이너스 사인이 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묻혀주고 묶은 다음엔 끝. 나머지 다 똑같아요.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하이퍼볼릭 코사인분의 하이퍼볼릭 사인. 여기에 절대값이 빠진 이유는 뭐죠? 실수 범위에서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양수니까. 4번 끝.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로그 미분을 가지고 바로 알 수 있는 원시함수를 우리가 문제로 내드린 거예요. 자, 이게 수학이 어려운 점이에요. 분명히 저는 이 풀이를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은 그 풀이를 안 배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동치인 명제, 동치인 문장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집중관리반에서 바로 답을 알려드리지 않고 조금씩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여유지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주제는 우리 미지수가 3개이고 식이 하나인 연립방정식이 이번 주제예요. 자, 어제 제가 미지수가 2개이고 식이 하나인 연립방정식을 풀면서 힌트를 거의 다 드렸어요. 그래서 풀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이 찾아냈는지 모르겠어요. 찾으신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핵심은 바로 이거죠. 핵심은 J예요. 제가 복소구조 행렬이라고 J. 자, 뭐죠? J는 어떻게 돼요? x, y를 뭐로 바꾸는 거죠? 마이너스 y, x. 얘네들이 수직이 되게 바꿔주는 연산자다. 수직인 게 왜 중요하죠? 동차 연립방정식의 해의 의미는 바로 저 수직인 걸 이용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건 R2의 경우고요. 3차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3차원에 써먹을 방법만 생각해 주면 되죠. A, B, C의 수직인 벡터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C자리엔 0을 주어주고요. 여기다 J 붙이는 거예요. 마이너스 B, A, 0. 자, 얘 A, B, C랑 수직이에요. 또 구하고 싶어요. B에 대응되는 자리 0 집어넣고요. A하고 C만 가지고 뭘 붙여요? J 붙인 거예요.
또 있죠? A 자리에 X 자리에 0 집어넣고요. BC를 가지고 J 붙인 거예요. 자, 이런 행렬들이 전부 다 뭐예요? ABC의 수직이 되는 행렬들이에요. 자, 우리 뭘 구한 거죠? 동차 연립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이퀄 0의 헤드를 구하는 거예요. 자, 해공간은 저것들이 생성하는 벡터들이겠죠. 2차원이니까 1차 독립이고 두 개만 골라내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기본 패턴이에요. 3차원 벡터의 수직인 벡터 만드는 거 굉장히 쉬워요. 얼마든지 우리가 써먹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제가 J를 도입해서 쭉 했던 거예요. 앞으로도 쓸모가 있겠지만 당장은 쓸모가 없거든요, J는. 자, 그래서 이 생각을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 끝냈네요. R3에서 0이 아닌 개수행렬, 0이 아닌 개수행렬이 유도하는 동차연립 방정식 해공간은, 자, A가 0이 아니면 아까 했던 것 두 개, 제일 뒤가 0인 거 하나, 가운데 0인 거 하나. A가 0이면, 그리고 B가 0이 아니라면, A가 0이라면 100은 ABC의 수직이죠. A가 0이니까. 그래서 100, 그 다음에 0-B. A, B가 둘 다 0이고 C가 0이 아니라면 100, 010. 이것들이 우리 해공간의 기저가 된다. 끝났죠. 따라서 이런 동차연립 방정식이 문제가 나오면 이건 풀이하는데 시간이 1초도 안 걸려요. 시간은 뭐가 걸리죠? 적는 데 걸리는 시간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생각해 줘야 돼요. 계산하기 좋은 정수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도 돼요. 어차피 스칼라배, 기저들의 이루는 벡터를 스칼라배 해봐야 큰 차이가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계산하기 좋은 정수로 바꿔주는 것. 물론 무리수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유리수라면 계산하기 좋은 정수. 자, 예를 들어서 기저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기저 하나가 2, 3, 6, 9. 뭐로 바꿔주면 돼요? 1, 2, 3. 얘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더 좋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생각할 게 있어요. 물론 해공간이 2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 공간의 기저를 택하는 건 엄청나게 많아요. 무한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걸 택할 것이냐. 자, 2차원 공간의 기저를 아무거나 택해도 수학적으로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임용시험을 볼 거예요. 임용시험이라면 저 기저가 무엇이 되는 게 안전해요? 출제자가 제시하는 기저가 되는 게 안전해요. 출제자는 어떤 기저를 제시할까요? 자, 가우스 주단 소거법을 가지고 구한 기저를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형대수 시간에 배운 가우스 주단 소거법을 가지고 구한 이 결과와 같아야 돼요. 이 같다란 말은 스칼라배까지 같으면 돼요. 정확히 똑같을 필요 없어요. 스칼라배가 되면 돼요. 자, 그런데 가우스 주단 소거법을 쓸 때도 개수행렬을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계산해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까지 간 결과랑 맞춰주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 좀 전에 보여드린 이 결과는 개수행렬을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까지 변형해서 얻은 가우스 주단 소거법으로 얻은 결과와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상수배예요. 스칼라배예요. 스칼라배는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패턴을 기억을 해두자예요. 기억하기도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동차 연립 방정식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동차 연립 방정식에다 특수에만 더해주면 되는데 저 특수에도 뭐로 구한 것이 돼야 돼요? 가우스 주단 소거법으로 구한 것이 돼야 돼요. 근데 기억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A가 0이 아니면 YG를 0을 집어넣어 버리자. A가 0이 아니면 여기 00 집어넣어 버리면 X에 뭐 들어가면 돼요? A분의 K. 끝. 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긴 0이니까 볼 필요 없고요. G에다 0 집어넣는 것. Y는 뭐가 되죠? B분의 K. AB가 0이에요? 그러면 C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 당연히 C분의 K일 수밖에 없죠. G는 C분의 K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패턴에 집어넣으면 가우스 주단 소거법으로 구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어버려요. 어렵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1월 6일 날 드린 문제 풀이는, 자, 제가 시간 1분 드렸어요. 이 1분은 필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자, 설명도 필요 없죠? 자,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해공간은, 자, 3하고 마이너스 2를 가지고 J를 붙였으니까 2, 3,0. 자, 또 하나는
이거 없애버리니까 3하고 7이니까 마이너스 7, 0,3 바로 나와요. 자, 설명 이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쭉 나가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를 쓴 이유는 이 스칼라뷰에서 계산하기 좋은 걸 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금방 우리 구할 수 있게 돼요. 이건 또 따로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C가 0이거든요. C가 0이면 0, 0, 1은 여기 5, 6, 0의 수직이니까 보자마자 0, 0, 1은 들어간다. 써도 괜찮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뭐는 들어가야 되죠? 0, 1, 0. 그냥 바로 보고 쓸 수 있게 돼버려요. 자, 1, 0, 0 들어가고 여기다 j 붙이기. 끝. 자, 0, 1, 0 들어가고 여기 두 개다 j 붙이기. 그냥 바로 계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답을 써나가는 거예요. 해공간 쓰면서 답 눈으로 봐. 끝났죠? 써버리면 돼요. 자, 비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비동차도 특수에만 구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뭐 하면 돼요? 2분의 10, 0,0 더하기 동차 연립방정식의 공간. 자, 마찬가지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5, 0,0 더하기 동차 연립방정식의 공간. 자, 5분의 15, 0,0이죠? 그래서 3,0, 더하기로 나가면 되고요. 아, 여기 예를 들어 여기도 이거보다는 3, 0,1이 좋겠네요. 제가 저걸 안 바꿨네요. 그렇죠? 6하고 2니까 3하고 1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자, 8번 똑같이 그냥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미지수가 3개이고 식이 하나인 연립방정식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임용시험은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이 주로 나올 건데 이제 미지수가 3개고 식의 개수를 늘려가야 되겠죠. 이게 우리 주제예요. 그래서 미지수가 3개고 식이 2개인 동차 연립방정식. 자, 이제 여러분들은 해가 바로 보일 거예요. 이 동차 연립방정식에는 어디에 수직이어야 돼요? A, B, C의 수직, D, E, F. 저 두 개의 3차원 벡터의 수직이 돼야 되니까 해공간의 기전은 1차원 벡터 뭐죠? 저 두 개의 외적이다. 이제 눈에 바로 보이죠? 자,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저 외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저 외적은 R3의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나는 외적 계산하는데 한 2분 걸렸어요. 근데 내 경쟁자는 10초에 끝냈다면 이건 엄청나게 큰 손해예요. 1분이 넘는 시간을 내가 늦었거든요. 1분이 넘는 시간은 조금만 쌓이면 한 문제를 더 풀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심지어 검사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답안지에 글씨 쓰는데 시간도 모자랄 수 있어요. 1분이 나중에 하는 거 진짜 아쉬워요. 1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임용시험은 시간 싸움이에요. 누가 시간 관리를 잘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외적 계산 우리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엔 비동차 연립방정식이라면 특수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 특수해가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가우스-주단 소거법의 결과하고 똑같은 특수해를 구해야 되는 게 또 이 어려운 점이에요. 저거 찾아야 돼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지수가 3개, 식이 3개로 가버리면 이제 삼행삼일절 행렬 A가 유도하는 동차 연립방정식은 A의 랭크로 구별할 수 있죠. 랭크가 1이면 미지수가 3개, 식이 하나인 식으로 바뀌는 거고, 랭크가 2면 미지수가 3개, 식이 2개인 형태로 바뀌는 거고. 자, 이 경우는 저 두 개의 외적이 결정한다. 랭크가 3이면 자명한 공간밖에 없죠. A가 정칙 행렬이니까 0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랭크 A를 구하면 끝이 나요. 물론 이 두 번째를 우리가 구했다면, 그렇죠? 랭크 A를 효율적으로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랭크가 1인 경우는 보자마자 바로 알아요. 왜? 3개의 행이 다 비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보자마자 하니까 빼버리고 랭크가 2인지 3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또 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이니까 이걸 판단한 결과가 연립방정식 풀이에 도움이 되면 더 좋겠죠.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시하는 것들이 다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어요. 자, 랭크가 2인지 판단했어요. 그걸 판단한 다음에 요거의 해를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으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 두 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지수가 3개, 식이 3개인 비동차 연립 방정식이라면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쉽게 알 수 있어요. 문제를 풀어보면 바로 알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A의 랭크가 3일 때 이 비동차 연립 방정식에는 역행렬을 곱해서 구할 수 있죠. 무슨 뜻인가요? 역행렬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1번부터 5번까지는 개별적인 작업이 아니에요. 역행렬을 구하려면 랭크가 3인 걸 알아야 되죠. 랭크가 3인 걸 아는 순간 역행렬을 구할 때 도움이 됐다면 훨씬 낫겠죠. 랭크 3인 걸 구하고 역행렬을 따로 계산하고 그럼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개별적인 작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관계를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일단 외적의 연습부터 시작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누구나 외적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습하는 목적은 뭐죠? 빠르기와 정확성.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것인가. 자,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자, 그래서 오늘 문제를 드리는데 외적 문제를 8문제를 드렸어요. 제가 목표 시간을 2분으로 드렸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외적 하나 계산하는데 15초면 충분해야 될 것이다. 자, 15초면 외적 계산이 끝이 나야 돼요. 숫자가 좀 커서 그렇고 복잡해지면 모르겠지만 작은 숫자들이라면 10초, 15초면 외적 계산이 끝이 나야 돼요. 자,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걸 목표로 우리 연습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제 대수학 정수론 문제를 드릴 거예요.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를 드렸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대수학 정수론 강의 4강까지를 수강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하루 쉬는 이유도 요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강 시점을 일찍 해서 일찍 수강하신 분들은 저희가 들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 못 들었을 거거든요. 저 유고 강의 시간을 벌어드릴 거니까 저 수강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4개를 드렸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하는 방법은 대수학 정수론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반드시 익혀야 되는 기법이에요. 자, 그런데 임용시험 문제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가능성이 커요. 왜일까요? 임용시험에 10자리 수하고 20자리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그런 문제 안 나와요. 기껏해야 2-3자리 작은 수가 나오거든요. 굳이 유클리드 호재법을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면 더 편리하고 빠를 수 있어요. 자, 빠를 수 있다고 제가 말했어요. 100% 장담하지 못해.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자, 하지만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연습만 잘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더 빨라요. 자, 따라서 목표 시간은 설정하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돼요. 자, 다른 방법으로 계산이 안 되면 그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건 목표 시간 정하지 않고 구해보세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제가 똑같은 문제를 또 드렸어요. 자, 문제가 똑같아요. 근데 핵심이 뭐죠? 그냥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예요.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자, 이제 요게 우리가 집중관리반에서 익힐 새로운 방법이에요. 자, 이제 이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나가는 것이 다음 주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한 가지 주제를 마치고 자, 내일 하루 쉬고 모레부터 또다시 집중관리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